79살의 저는 인생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지만 후회되는 결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로원에 들어간 결정입니다. 그 당시 저는 이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은 저에게 그렇게 하라고 권유했고 제가 필요한 모든 보살핌과 편의시설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믿었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 선택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든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든 말입니다. 아마 이 결정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고 느낄 수도 있고 이 선택이 삶을 더 쉽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양로원에 들어가기 전에 누군가 저에게 말해줬으면 좋았을 7가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 양로원에서의 삶은 단순히 편리함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한번 그곳에 들어가면 밖으로 나오는 것은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 이유는 이 교훈 중 몇 가지가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양로원을 고려하고 있는 누군가를 알고 있다면 이 영상이 그들이 인생을 바꿀 결정을 내리기 전에 꼭 들어야 할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후회. 떠나는 것이 생각보다 더 어려운 것을 깨닫다. 노인 요양원에 처음 입소했을 때 나는 이것이 일시적일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한번 시도해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은 일단 들어가면 나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였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간단해 보였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내 집은 더 이상 예전처럼 아니었다. 내 집은 이제 텅 비어 있었고 먼 곳에서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다. 내 자녀들은 내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물건들을 팔기 시작했고 심지어 집을 임대할 것을 고려하기도 했다. 내가 다시 돌아가겠다고 말하자 그들은 주저했다. 엄마가 혼자서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여기 있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 우리는 엄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원할 뿐이에요. 그리고 건강이 약해지는 문제도 있었다. 몇 달 동안 내가 요양원에서 음식을 준비하거나 청소하거나 멀리 가는 일이 없었던 생활을 하다 보니 나는 예전처럼 강하지 않았다. 내가 가졌던 독립성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고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워졌다. 나는 혼자 사는 능력에 자신이 없어졌고 그 두려움이 나를 붙잡았다. 나는 비슷한 경험을 가진 다른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은 요양원을 잠시 시도해보겠다고 생각했지만 떠나는 것이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더 오래 있을수록 외부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일부 사람들은 집이 팔리거나 요양원 비용 때문에 저축이 바닥나면서 그 선택이 사라지기도 한다. 그들은 돌아갈 수 없게 된다. 이것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다. 요양원에 입소하는 것은 당신이 결정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요양원은 서서히 당신의 전 세계가 되어가며 당신이 그것을 깨닫기 전에 당신이 예전에 알던 외부의 생활은 점차 먼 기억이 되어버린다. 만약 당신이 요양원으로 이사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만약 거기에 들어가면 떠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준비가 되었는가? 한번 그곳에 정착하면 재정적, 신체적 또는 감정적으로 떠나는 데 있어 어떤 장애물들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후회. 배울 기회를 놓친 것. 양로원에 들어가면서 가장 큰 충격은 생활 공간의 변화나 낯선 사람들과의 적응이 아니라 내가 많은 배울 기회와 자기 개발의 기회를 놓쳤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양로원에 오기 전 저는 항상 계속해서 배우고 새로운 것을 탐구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책을 읽거나 온라인 강좌에 참여하거나 친구들과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대화하는 것 등이 그 예였습니다. 저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일상에서의 작은 일부터 더 복잡한 문제까지 지식을 늘리기 위해 항상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양로원에 들어가면서 저는 갑자기 제 배움의 기회가 거의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일이 똑같이 느껴졌고 저는 고정된 일정에 얽매여 있어 제 위주로 무엇인가를 바꿀 수 없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양로원에서의 활동은 반복적인 일들만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제 지적 성장을 계속할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양로원에서의 활동은 제가 관심 있는 주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고 그저 일반적인 대화나 사고를 자극하지 않는 활동들만 있었습니다.
가장 힘든 점은 매일 배울 기회를 찾지 않게 되면 쉽게 자만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낭비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배움이나 연구, 자기 개발에 쏟았던 시간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정해놓은 일들로 대체되었고 제 능동적인 참여 없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끔은 좋은 책을 읽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시간을 조금 내고 싶었지만 이제는 제 시간이 어떻게 쓰일지 선택할 자유가 없었습니다. 만약 양로원에 들어가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매일 잡을 수 있었던 배움과 개인적인 발전의 기회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왜냐하면 그 기회들이 사라지면 당신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비디오를 아직 보고 있고 이 정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에 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셔서 제가 여러분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서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자, 이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후회, 목표 의식의 상실. 제가 요양원에 들어갔을 때 저는 단지 거주지를 옮기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살아갈 이유도 함께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집에서는 책임감도 있고 습관도 있고 취미도 있었으며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작은 일들, 예를 들어 식물에 물을 주거나 스스로 커피를 타거나 생활 공간을 정리하는 것조차 제게는 목적의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 오자 그런 일상적인 습관들이 사라졌습니다. 식사는 미리 준비되어 있고 청소는 다른 사람의 일이며 화분들도 더 이상 제가 돌볼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침내 휴식을 취할 수 있어서 좋겠다고 생각했죠. 이제 더 이상 일도 없고 책임도 없고 그냥 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고 나니 뭔가 빠져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길고 지루한 날들이 흐르고 그저 시간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른 거주자들에게서도 같은 현상을 봤습니다. 예전에는 에너지가 넘쳤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루 종일 앉아서 멍하니 시간만 흘러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영철 씨라는 78세의 남자분이 있습니다. 그는 평생 몫으로 일하셨습니다. 집에서는 항상 모든 것을 고치고 차고에서 작은 프로젝트들을 만들며 시간을 보냈지만 여기에는 도구도 없고 프로젝트도 없고 창의력을 발휘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가 점점 움츠러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때 강하고 능숙한 손은 이제 가슴 속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 같아요. 그는 어느 날 저에게 말했고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돌보아야 할 것이 없고 열심히 해야 할 일이 없다면 삶은 의미를 잃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느려지고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곧 당신은 시간이 흐르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곳에서 다른 거주자들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만약 요양원으로 이사를 가려고 고민 중이라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삶에 의미를 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요양원에 들어가면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후회, 독립성 상실. 제가 요양원에 들어갔을 때 가장 큰 충격은 작은 방, 정해진 식사 시간, 낯선 얼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내 삶에 대한 통제를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 저는 나만의 습관이 있었고, 언제 일어나고, 언제 먹고, 하루 동안 무엇을 할지 제가 결정했습니다. 언제든지 산책을 할 수 있었고, 스스로 요리를 하거나, 좋아하는 의자에 앉아서 책을 읽으며 조용히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내 시간이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은 내가 결정하지 않은 이미 정해진 일정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내가 배고프지 않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제공되고 불은 정해진 시간에 꺼지며 내가 준비가 되었든 아니든 간에 밖에 나가고 싶다면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누군가가 여유가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먹을 것인지 무엇을 입을 것인지와 같은 간단한 결정들이 갑자기 기본적인 선택이 아니라 특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곳에서 첫 주를 보낸 후 나는 자신이 소유하지 않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고 집에서 읽었던 책을 집어들었지만 방을 둘러보며 이곳이 내 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책들, 내가 좋아하는 의자, 내가 몇 년 동안 모은 작은 편안함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대신 빈 벽, 내가 고르지 않은 침대, 그리고 지울 수 없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힘든 점은 독립을 포기한 뒤에는 그것을 되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적응해야만 하기 때문에 적응하게 됩니다. 그들이 저녁에 무엇을 먹을지 말할 때 더 이상 반박하지 않게 되고 언제든지 산책을 가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지 묻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그들의 시스템에 맞추어 가는 법을 배우게 되지만 그 과정에서 점차 자신을 잃어가게 됩니다. 만약 요양원에 들어갈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당신의 삶을 특별하게 만드는 작은 자유들을 포기할 준비가 되었나요? 그것들이 사라지고 나면 당신은 그것들을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그리워하게 될 것입니다. 5번째 후회, 건강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됨.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 저는 나이에 비해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마라톤을 하진 않았지만, 저는 여전히 스스로를 돌볼 수 있었고, 산책을 하거나 혼자서 요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쇼핑을 가거나, 아침에 스트레칭을 하거나, 집 주변을 걸으며 다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작은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양원에 오고 나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휴식을 취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식사는 제게 제공되고 저는 더 이상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버튼을 눌러서 누군가가 와서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깨닫지 못한 것은 스스로 무엇을 덜 할수록 저는 더 약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움직임이 적어졌고 곧 제 다리는 더 굳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전보다 더 많이 앉게 되었고 제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근육들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스스로 걸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휠체어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독립적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전에는 어려움 없이 해내던 일들에 도움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도움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점점 더 그것에 의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이웃인 81세의 이순자 할머니를 기억합니다. 할머니는 처음 요양원에 왔을 때 매우 활기차셨습니다. 할머니는 자주 요양원 주변을 걸으며 나이가 들어서라도 자신을 늦추지 않겠다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고 저는 할머니가 점점 걷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할머니는 보행기를 사용하시더니 결국 휠체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저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부터 그런지 모르겠지만 몇 달 만에 10년이 늙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정확히 제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잃게 됩니다. 요양원에서는 모든 것이 더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지만 이동하는 것이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서 생존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기 쉽습니다. 만약 제가 제 힘이 이렇게 빠르게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저는 더 열심히 싸워서 제 몸을 움직이게 하고 항상 활발하게 유지하며 원하지 않더라도 스스로를 밀어붙였을 것입니다. 만약 요양원에 들어갈 것을 고민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모든 것이 더 쉽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당신은 여전히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동기가 있나요? 왜냐하면 한 번 속도를 늦추면 일어나는 것이 생각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디오를 아직 보고 있고 이 정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에 넷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서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정보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후회 6. 사생활과 존엄성을 잃다. 노인 요양원에 들어가기로 결심하기 전에 내가 충분히 생각하지 않았던 것 중 하나는 내가 잃게 될 사생활의 정도였다. 집에서는 나만의 공간이 있었고 침실 문을 닫고 조용히 앉아 있거나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요양원에서는 사생활이 사치처럼 느껴졌고 그것을 항상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내가 도착한 순간부터 나는 끊임없이 관찰당하는 기분이 들었다. 직원들이 계속 드나들고 일정에 따라 방을 점검하며 당신이 혼자 있을 수 있는 공용 공간은 거의 없었다. 옷을 갈아입거나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일에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그들이 자신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지만 내가 평생 혼자서 해왔던 일을 돕는 것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곳에 처음 일주일을 보냈을 때 나는 이전에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들을 하기 위해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과 싸웠다. 목욕을 하고 싶다면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화장실을 사용해야 한다면 가끔 도움을 요청하는 버튼을 누르면 원하는 것보다 더 오래 기다려야 할 때도 있다. 식사 선택도 제한적이다.
그날의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공동방이다. 모두가 독방을 가지는 것은 아니면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과 공간을 공유하는 것이 매우 불편할 수 있다. 나는 다행히도 좋은 룸메이트가 있었지만 운이 좋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었다. 어떤 이들은 시끄럽고 청결하지 않거나 인식에 문제가 있어 거의 잠을 잘 수 없었다. 방을 자기 집처럼 꾸미려고 애쓰더라도 그곳은 절대 진정한 내 공간이 될 수 없다. 존엄성은 아주 쉽게 잃을 수 있는 것이고 나는 그것을 얼마나 많이 포기해야 하는지 그곳에 가기 전까지 깨닫지 못했다.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고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들어올 때, 당신이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환자로 대우받을 때, 당신의 일상이 당신이 만든 일정이 아니라 누군가의 일정에 따라 움직일 때, 그것은 당신을 변화시킨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이 아닌 단지 명단에 있는 한 이름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 만약 당신이 요양원으로 이사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당신은 평생 동안 가졌던 사생활과 통제권을 포기할 준비가 되었는가? 그 두 가지를 잃고 나면 다시 되찾기 정말 어렵다. 후회 7. 잊혀진 느낌. 양로원에 들어가면서 가장 힘든 사실 중 하나는 외부 세계가 당신 없이 계속 돌아간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가족은 저에게 그들이 자주 방문할 것이라고 안심시켰습니다. 저는 그들을 믿었고 처음에는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제 딸은 매주 한 번씩 방문했고 손주들은 주말에 왔으며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예전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방문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제 딸은 방문 대신 전화를 하기 시작했고 손주들은 학교와 일이 바빠졌으며 휴일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오겠다고 약속했지만 이상하게도 계획은 항상 마지막 순간에 변경되었고 갑자기 저는 공동생활실에서 혼자 앉아 다른 주민들이 문을 응시하며 오늘 누군가가 그들을 기억할 날이 올지 바라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가족이 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삶이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매일 그 자리에 없으면 사람들이 당신이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고 당신이 적응했으며 많은 관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 양로원에 오래 있을수록 사람들이 당신이 얼마나 그들이 필요로 하는지 잊어버리기 쉬워집니다. 저는 어느 날 밤 방에 앉아 전화기를 들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지 고민한 기억이 납니다. 저는 짐이 되고 싶지 않았고 그에게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문이 아마도 오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면서 말이죠. 그래서 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지금 제 인생이라는 것을, 앉아서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며 누군가가 저를 기억하고 포함시켜줄 날이 오기를 바라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양로원에 들어갈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외로움을 준비했나요? 왜냐하면 가족이 아무리 당신을 사랑한다고 해도 한번 시야에서 사라지면 당신이 잊혀지기란 생각보다 훨씬 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디오를 아직 보고 있고 이 정보가 유익하다고 생각되면 아래 댓글에 6번째 라고 남겨주세요. 내가 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벨을 눌러서 어떤 비디오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우리가 유익한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여러분에게 정보와 영감을 줄 수 있게 도와줍니다. 마지막 생각들. 돌아보면 나이가 든 것을 후회하지 않지만 요양원이 내 선택이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던 것이 후회된다. 나는 편안함, 안전, 그리고 더 나은 삶의 질을 기대하며 그곳에 갔다. 대신 나는 점차적으로 독립성, 사생활, 삶의 목적, 심지어 나 자신에 대한 감각까지 빼앗기는 세계를 발견했다. 이것이 요양원이 완전히 나쁜 곳을 의미하는가? 그렇지 않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그곳에서 제공하는 수준의 돌봄이 정말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신이 포기해야 할 것들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보라. 왜냐하면 일단 그곳에 들어가면 삶은 절대로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다시 할 수 있다면 나는 내 집에 더 오래 살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며 자유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도움을 받을 방법을 찾았을 것이고 그렇게 영원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정말로 그곳에 있어야 하는지 확신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 결정을 내리고 있다면 당신이 스스로에게 물어보길 바란다. 이것이 정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 가장 쉬운 선택처럼 보이는 것인가? 왜냐하면 당신이 오늘날 가지고 있는 삶, 그 습관들, 독립성, 그리고 선택들은 가능한 한 오래도록 지켜야 할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 댓글에 오늘 배운 점을 남겨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자신의 삶에 적용할 것인지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저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말고 그것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읽는 것은 저희에게 큰 동기와 격려가 됩니다. 이 비디오가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유익한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여러분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